김철훈 집행위원장님께서 재단의 지난해 2020년 사업 결과 및 올해 2021년 사업 계획을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예, 큰 안녕하세요.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김철웅입니다. 지금 1시간 20분이 좀 넘어가니까 다들 지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차표도 끊어놓으셔가지고 지금 가셔야 할 것 같은데 1년에 딱 한 번인 기회에 사업 전체를 요약 보고해야 하는 책물 맡은 집행위원장으로서 지금 난감합니다. 15분인데 15분도 사실 쉽지 않거든요. 올해 거하고 내년 거. 가능하면 10분 정도로 해서 그야말로 이제 그 핵심만 이렇게 딱딱딱 짚는 식으로 컴팩트 있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재단 홈페이지나 사업보고서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자료들을 다들 아마 보실 여유가 없으실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이렇게 안내하는 것을 통해서 관심 있는 분야만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시고요. 아까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제 PT 발제 보고를 하고 끝나고 나서 사실은 질의응답할 수 있는 시간들이 조금 넉넉하게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질문 주시면 제가 1차 답변을 하고 마무리 답변은 이제 이사장 총괄하는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짧게 좀 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지금 순서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까 그 말씀을 쭉 드렸습니다. 제일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제일 밑에 있는 이겁니다. 일종의 광고 카피 같은 거죠. 읽어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재단이 발행하는 모든 자료에는 저렇게 재단을 소개합니다. 키워드는 공공기관 노동조합 대표들이 결단했는데 뭘 위할 결단인가? 세상의 상생과 연대를 실천하기 위해서. 누가 했는가?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타발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돈을 냈다.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던 사실 꼭 좀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시작된 겁니다. 이 공대의 대표자 연맹위원장님 5분이십니다. 지금 박희철 위원장 계시는데요. 5분들이 국민들께 인사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말하면 이제 성과연봉제 박근혜 정부 때 이제 폐기할 때 박정권 해서는 성공을 못했고요. 넘겨가면 정권 바뀌어서 했는데 그때 국민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성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 감사하는 그런 큰절을 하고 있다는 기자회견이요. 그때 제안했습니다. 우리가 인센티브 다 모아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을 할 테니까 정부는 협상에 응하라. 이런 이제 기자회견을 한 내용이 바로 저겁니다. 17년 6월 달이었죠. 나머지는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2020년 사업입니다. 아까 이제 그 내 소감을 영역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사업이 진행되나 보다 하는 정도는 이제 느낌을 가지셨을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사업의 영역입니다. 저희가 이제 사실상 올해가 사업으로 본다면 3년 차입니다. 집행부로 본다면 이제 2기 집행부 이렇게 될 텐데요. 어쨌든 저희가 이제 체계를 잡고 사업의 어떤 영역들을 좀 형성했다는 그런 성과가 있어요. 2020년은 그런 성과에 기반해서 크게 보면 이렇게 7개 사업 영역으로 사업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여전히 평가를 해보면은 어떤 아주 체계 잡힌 그런 건 아니고 여전히 도전하고 실험하는 그런 과정이 있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표적 공모전 사업이라고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공공기관 그리고 NPO 파트너들을 엄정하고 공정하게 선정하는 그런 어떤 프로세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100건 정도에서 150건 응모를 하고요. 10건에서 11건 정도가 선정이 돼서 파트너로 즉 재단과 공공기관 또는 재단과 NPO 파트너로 사업을 진행하는 그 사업을 총괄 제가 공모전 사업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NPO 파트너 사업이 아까 이제 한 것들을 제가 생략하고 없는 것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20년에 청년 공익활동과 안전망 기금 사업인데요. 사실은 이제 대한민국 수없이 많은 비영리 단체가 있고요. 거기에 일하는 활동가들이 있죠. 이른바 공익활동가들입니다. 대학 때 그 학자금 대출 굉장히 비싼 월급도 거의 최저임금 수준인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1인당 한 번 2천만 원까지 대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했고요. 사회적 그 동행하고요. 협동조합 저희가 그 재원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생활 백신 프로젝트 아까 오진호 운영위원장께서 쭉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올해까지 재단에서 말하면 이제 직장질 119하고 협업을 하는 그런 파트너 사업이죠. 미디어 제작 환경 개선 캠페인 사업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굉장히 많은 미디어 콘텐츠를 매일 말하면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 미디어 콘텐츠들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화면에 나오지 않는 수없이 많은 스태프들의 노동들이 있지요. 정말 열악하고
돈 떼먹기도 일수고요.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한빛 미디어 노동인권센터하고 저희가 올해 3년째 말하면 이제 영상 밖에 있는 그리고 영상을 만드는 노동자들의 그 열악한 노동 인권, 그다음에 환경 이런 것들을 이제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캠페인 사업, 그리고 그런 기운들이 모아지면은 이제 그게 조직으로 좀 연결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사업들을 저희가 열심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셜 벤처입니다. 그냥 벤처가 아니고요, 소셜입니다. 이른바 사회적 가치죠. 사실 청년들의 일자리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산관리공사 캠코죠. 캠코하고 함께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해서 실제로 역삼동에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서울시도 상당히 많은 출연을 했고요. 심지어 장학재단도 같이 하는 겁니다. 소셜 가치, 사회적 가치를 실제로 사업 형태로 만드는 그런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14개 팀이 저 벤처의 센터에 입주해 있고 실제로 신규 고용 창출이랄지 실제 돈 이윤을 창출하는, 왜냐하면 벤처 기업이니까요. 그런 성과들도 상당히 내고 있습니다. 자산관리공사는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주 청년활동가를 위해 희망 일자리 만들기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LH 토지주택공사가 정말 이번에 호되게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이게 있습니다만 사회공헌 사업을 정말 열심히 하는, 정말 잘하는 그런 이제 공기업이고 또 노동조합입니다. 제주라는 지역의 특성상, 그다음에 청년 활동가라는 이게 조합하면은 여러 대단히 이제 어려운 그런 조건들이 있는데 LH 공사하고 저희 재단이 협심을 해서 제주 청년 활동가들에게 말하면 이제 사회적 기업이나 제주 내에서 이제 좋은 일자리, 의미 있는 일자리를 찾아가기 위한 다양한 필요한 조건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을 지원했던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파트형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이제 제목을 붙였던 사업인데요. 인천의 노년 지역에 있는 임대 아파트의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만드신 거죠. 이것 또한 LH와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 아파트, 임대 아파트 뭐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을 어떤 공동체 활성화 이런 것들을 본인들 스스로 하시는 거죠. 본인들 스스로. 이런 것들은 이제 LH가 기획하고 저희가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인천 노년이고요. 올해는 대구의 죽곡 역시 또 같이 한 협동조합이 만들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연구사업입니다. 저희 이름이, 재단 이름이 이제 공공상생연대지 않습니까? 사실은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름 지을 때도 그렇고 이미 지어놓고 나서도 너무나 어마어마한 이름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대한민국 사회에서 공공과 상생과 연대, 이걸 정말 이 재단에서 어떻게 말하면 이제 구체화하고 할 것인가 수없이 많은 고민 속에서 이제 따박따박 조금씩 가라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사실은 연구 사업입니다. 뭐 내용이 있어야지 뭐 실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 내노라하는 말하면 이제 싱크탱크 교수님들 또는 연구 활동가들과 함께 공공상생연대 포럼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노동자 또는 노동이사제, 그러니까 사실은 사회적 화두였습니다. 관련해서 여기에 대해서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5차례 했고요. 총 150명 정도의 노사, 공공기관 노사 관계자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올해는 이것도 이제 이어갈 생각입니다. 상생과 연대를 위한 사회개혁 비전 수립 정책 연구입니다. 저게 이제 아까 부분이 공공상생연대 포럼이 공공기관을 위한 어떤 타겟 사업을 한다면 세상을 조금 넓게 보자 해서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노동 또는 복지 이런 영역에 관한 현재 한국 사회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면서 이것을 연결시켜서 종합적으로 좀 대안을 제시해보는 또는 담론을 제시해보는 이런 사업을 저희가 이제 쭉 했고요. 3년 프로젝트입니다. 작년에 2년차까지 진행했던 것이고 대한민국 정말 훌륭한 선생님들이 13분이나 참여해서 했습니다. 원래 기념토론식으로 발표를 해야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했어요. 그래서 유튜브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조회수가 높지는 않습니다만 유튜브 영상으로 이런 내용들을 공유를 했습니다. 장학사업입니다. 아까 이제 오롯 우리 이제 최 대표께서 나오셔서 발표를 했는데요. 정말 대학생들한테 저희 재단의 이 대학생 상생연대 동아리 지원 사업은 이제 상당히 좀 유명세가 형성이 됐습니다. 사실 취준 때문에도 정신없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생과 연대라는 가치를 뭔가 한번 도모해 보겠다 하는 대학생들의 정말 그 파릇파릇한 기운들이 있습니다. 그 기운들을 재단에서 이제 좀 이렇게 지원해서 다 해봤자 500만 원이거든요, 최대. 이렇게 해서 쭉 지금 하고 있고요. 올해 3회째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이렇게 128팀 1 2 8 팀 1 2 8 팀 1 2 8 팀 1 2 8 팀 1 2 8 팀 1 2 8 팀 1 2 8 팀 1 2 8 팀 1 2 8 팀 1 2 8 팀 1 2 8 팀 1 2 8 팀 1 2 8 팀 1 2 8 팀 1 2 8 팀 1 2 8 팀 1 2 8 팀 1 2 8 팀 1 2 8 팀 1 2 8 팀 1 2 8 팀 1 2 8 팀 1 2 8 팀 1 2 8 팀 1 2 8 팀 1 2 8 팀 1 2 8 팀 1 2 8 팀 1 2 8 팀 1 2 8 팀 1 2 8 팀 1 2 8 팀 1 2 8 팀 1 2 8 팀 1 2 8 팀 1 2 8 팀 1 2 8 팀 1 2 8 팀 1 2 8 팀 1 2 8 팀 1 2 8 팀 1 2 8 팀 1
사회공헌 기금 사업인데요. 아까 이제 서울이라서 했습니다만 작년에는 부산 지역 운수종사자, 그러니까 택시 노동자들이죠. 작년 말에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재단에 돈을 이제 이렇게 기부를 하면서 부산 택시 노동자들한테 마스크를 좀 전달합시다, 이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 비영리 영역 특별 융자 사업인데요. 말 그대로 융자 사업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닥치면서 비영리 단체 공익 활동가들이 정말 생활이 곤궁해졌고요. 비영리 단체들 자체가 운영이 어려서 문 닫을 지경에 이제 온 거죠. 어떡하지? 수십 년 고민하다가 마침 서울시에서 조례 근거에서 저런 융자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답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저희 재단, 그다음에 이제 사무우분투 재단, 그다음에 금융공익 재단 이렇게 해서 한 14억 정도에서 융자 자산을 마련한 거죠. 이렇게 해서 현재 대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숨가쁘게 제가 2020년 사업을 정말로 주마관상격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회계입니다. 재정인데요. 사실 재정 굉장히 엄격하고 좀 심할 정도로 엄격하게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또 이제 공개를 하고 있죠. 요약만 해놨습니다만 오늘 나눠드린 연차 보고서의 제일 뒤에 세세하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공익법인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익법인입니다. 그냥 이름이 공익법인이 아니라 법정 공익법인단체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세청에 저희가 돈을 어떻게 얼마를 쓰는지가 15란 장까지 정확히 보고가 돼야 하고요. 그 결과가 재단 홈페이지에도 정관에 보고가 되게 돼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내부 감사뿐만 아니라 특별하게 외부 회계 법인의 감사를 받아서 또 그것을 공시하도록 그렇게 법에 돼 있고요. 그런 것들 전부 다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다 홈페이지나 국세청 홈페이지나 말하면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걸 좀 참조해 주시고요. 작년에 64억이 이제 출연이 됐습니다. 출연이 됐고 그 중에서 41억은 말하면 이제 인센티브였죠. 성과연봉제 인센티브입니다. 그리고 사회공헌 기부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인센티브와 상관없이 아까 서울지하철 서울교통공사가 했던 것이 한 22억 6천 정도. 그리고 자산관리공사 두 군데서 인센티브와 별개로 새롭게 이제 하나의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4억 정도가 됐고요. 전체적으로 예산 집행은 15억입니다. 정도. 작년 사실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굉장히 완성해 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안 됐습니다. 올해는 이제 내년 보고할 때는 있으면 올해는 30억 좀 넘게 사업 편성을 좀 했습니다만 작년에 이렇게 해서 세부 내용을 보시면 이런 내용으로 진행을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2020년 사업을 정말로 수박 겉핥기식으로 보고를 드렸고요. 아마 느낌 정도로 아마 파악하실 것 같고 세부 내용은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올해 사업입니다. 올해는 어떤 하겠다 하는 사업을 재단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인데요. 목록 정도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적으로 올해는 그 사업을 그러니까 이기집행부가 이제 시작돼서 21년, 22년, 23년 3년 차가 이제 이기집행부 임기 동안인데요. 그 3년 동안의 사업을 크게 공공기관 관련 사업, 그리고 MPO 관련 사업, 그리고 사회혁신 관련 사업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사업을 핵심 축으로 설정을 하고 이 세 가지 핵심 사업의 영역들이 어떻게 상호 연계를 가면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을 깊게 이제 고민하면서 사업을 기획하고 진행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좀 잠깐 드리면은요. 아까도 보여드렸습니다만 공공기관 여러분들이 출연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음으로 양으로 재단이 뭐 하는지 모르겠다 하는 얘기를 솔직히 많이 듣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은 아니지만 어쨌든 공공기관에 관련되는 사업을 올해는 대폭 확산한다 하는 것이 기본 방침입니다. 한 5가지 정도의 사업들을 좀 이제 추가로 할 생각인데요. 파트너 사업은 기본입니다. 지금 결정돼서요. 업무 협약을 체결했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가철도공단, 토지주택공사, 철도공사의 노사입니다. 국토정보공사, 그리고 서부발전, 한국가스공사, 노사입니다. 이 6개 업무 협약 체결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사회공헌 사업을 아까 이제 김대훈 서울교통공사 노조위원장님, 그다음에 김철관 서울교통공사 통합노조위원장님 이렇게 해서 협약을 체결한 사업을 작년 협약을 체결했고 올해 진행을 합니다. 올해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할 것이고요. 연구사업입니다. 그냥 공공기관은 예를 들어서 뭐 정책에 관련해서는 뭐 부처별 하면 되겠습니다만 기획재정부가 통할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그 모든 영역들, 즉 기재부 영역들에 대한 것은 상당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관련된 연구를 19년부터 했던 것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좀 더 확산시키기 위해서 공공상생연대 포럼이라는 것을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 분들과 함께 말하면 지금 현재 포럼을 쭉 운영을 해서 그런 결과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년 아카데미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 공공상생연대의 가치를 공공기관 청년 노동자들이겠죠. 직원 또는 뭐 조합원일 수 있을 텐데요. 이분들 대상으로 해서 코스를 좀 개설하는 그런 준비 작업을 현재 올해 진행해서 내년 1월 달에 오픈할 생각입니다. 파트너 사업이 총 9건입니다. 엠피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제목만 쭉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전부 다 업무 협약을 체결해서 재단과 이 파트너 당사자들하고 대단히 디테일한 사항들을 준비해서 쭉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전체가 9개 사업입니다. 사회역 신관련 사업이라고 이제 이렇게 제가 범주를 좀 정해놨는데 크게 보면 연구 사업하고 이제 장학 사업입니다. 특히 연구 사업의 이제 대상은 두 가지죠. 두 영역입니다. 하나는 이제 공공기관, 공공 영역, 또 하나는 이제 사회 영역인데요. 공공 영역 아까 제가 보고 드린 것처럼 계속 하는 것이고 사회부문도 사회계획 부문의 연구 사업을 19년에 시작했던 것을 20년, 21년까지 올해까지 마무리입니다. 이렇게 해서 완료할 생각입니다. 더불어서 연구 사업만 하면은 좀 한계가 있습니다. 뭐 책자에 꽂아놓을 수도 없고요. 이걸 널리 확산시켜야 하는데 어떻게 확산시킬 것인가 하는 고민 속에서 사회계획 담론과 정책 대안 생성을 위한 연구자 활동가의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쭉 좀 이렇게 널리 확산시키는 굉장히 소중한 어떤 창구로 활용하겠다 하는 구상을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학 사업은 대학생 동아리 사업 계속 지원할 생각입니다. 출연 현황입니다. 그 재단 사무실 와보신 분 계시겠습니다만 벽편에 전부 다 이름을 써놨는데요. 정확하게 마지막으로 이제 기술보증기금 며칠 전에 했습니다. 46개 기관이 현재 누적으로 637억이 전체 재단 통장에 입금돼 있는 상태입니다. 저 돈을 가지고 어쨌든 지금까지 계획한 사업들 어쨌든 공공상생연대라는 그런 어떤 가치를 대한민국 사회에 널리 확산하는 굉장히 구체적인 기획 가지고 쭉 좀 진행하고 있다 하는 말씀 드리면서 작년하고 올해 계획을 짧게 보고를 좀 드렸습니다. 이렇게 마치고 바로 이어서 남 시장님 멘트를 좀 해주시죠. 네,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해주시면 그 집행위원장님께서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고요. 자, 질문 있으신 분들 손을 들어 주십시오. 네, 네 내려주십시오. 제가 생각보다 사회자의 기억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다 기억을 하고 있고요. 한 분씩 그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김세헌 위원장님, 예, 질문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주택도시보증공사지부 위원장 김세헌입니다. 우선은 지금 뭐 여기 계신 자리하신 분들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 애써주신 덕분에 공공상생연대기금이 지금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 변화를 이끌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아까 영상에서도 잠깐 언급이 된 것처럼 재단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좀 차별화된 사업이나 브랜드를 구축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과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다양한 사업을 재단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좀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 어떤 것인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아이고 정말 고맙습니다. 답변 짧게 드리고요. 왜냐하면 길게 하려면 굉장히 길게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짧게 말씀드리고 추가 부분은 우리 허그 위원장님께 따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죠. 사실 그게 핵심적으로 가장 큰 고민입니다. 다른 재단들은 어떤 목적 사업을 굉장히 좀 이렇게 송곳처럼 뾰족하게 정확하게 해서 재단이 만들어질 때부터 저희는 어마무시하게 공공상생연대라는 가치 또는 어찌 보면 추상적 관념 가지고 이제 돈을 먼저 모았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대표 사업을 뭘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실험하고 논의를 모아가는 그런 과정에 있었습니다. 사실 1기가 그런 과정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부족하죠. 네, 현재 상태가 그런 상태입니다. 2기 들어와서 그런 걸 굉장히 논의를 했고요. 아까 제가 보고를 좀 드렸습니다만 집행위원회 그리고 이제 이사님들 이렇게 여러 가지 토론을 통해서 2기 때는 공공부문의 또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는 재단의 것을 재단의 굉장히 중요한 정체성 중에 좀 중심으로 삼는 게 어떠한가 하는 얘기들을 현재 모아가고 있는 그런 과정으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이 많이 이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아까 뭐 포럼이랄지 또는 연구사업이랄지 뭐 아카데미랄지 또는 현장 방문이랄지 또 공대위하고 이제 어떤 지속적인 소통 이런 것들을 사업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다양한 사업을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중심 또는 핵심, 기본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공공 부분의 어떤 사적 가치, 요게 포커스를 놓고 같이 할 수 있는 공공기관과의 관련 사업들을 조금 더 작년에 비해서 훨씬 더 풍부하고 조금 심도 깊게 기획하고 실행하는 그 부분을 저희가 브랜드라고 하면 조금 그렇습니다만 중심 사업으로 삼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장애인 고용공단의 김범규 위원장님 질의 시간 갖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노조위원장 김범규입니다. 예, 보내주셨던 자료들이나 이게 사업 소개 잘 좀 받아봤는데요. 지금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들 많이 해주셔서 되게 감사한데, 이제 지금 미션과 비전에서도 이제 뭐 4대 집행 목표와 8개 집행 전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이제 공공기관 현장 및 노조와 연계 확대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하셨는데, 좀 더 많은 어떤 현재 노동계에 많은 현안들이 있는데 그런 현안들하고 좀 연계된 이런 사업들이 좀 더 좀 추가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좀 들어지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직장생활 백신 프로젝트 사업 결과물 등 굉장히 의미 있는 보고서들도 많이 도출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 공공기관들 현장에서 이런 보고서들이나 이런 것들 잘 접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저도 이제 이번에 보고대회를 보면서 처음 접하게 됐는데 이런 좋은 결과물들이나 보고서들은 좀 더 이렇게 보급하고 확산하는데 조금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각종 다양한 지원 사업들이 있는데 지금 굉장히 많은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타 기관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중복성 있는 지원 사업들은 조금 더 이렇게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3가지 정도 이렇게 좀 질문 드렸습니다. 예. 이게 제가 적질 못해가지고 별로 이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3가지 질문 주신 거죠? 첫 번째가 공공기관 어쨌든 출연해 주신 이런 뭐 쉽게 가면 노사죠. 공공의 노사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사업들을 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좀 지금까지는 좀 미흡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럴 수밖에 없었죠. 체계를 잡고 있는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공공기관 노동조합과 긴밀한 소통을 훨씬 더 강화하고 그 방식으로 아까 양대로청 공대랑 뭐 간담회를 하면서 발견한다랄지 또는 현장을 뭐 이사장이나 제가 직접 방문해서 소통한다랄지 그런 과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뭐 6, 7, 8, 9 이런 기간 동안에 실제 실행하면서요. 실제로 뭐 세상 니즈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공공기관에 출연했던 노사가 재단에 이제 어떤 니즈를 실제로 갖고 있는가 우리가 이제 상상하는 거하고 실제 현장에 되는 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요구들을 반영을 해서 사업을 강화시키겠다.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을 기본으로 해서 이제 추가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아까 이제 직장 갑질 119 직장 생활 백신 프로젝트 이렇게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훌륭한 사업 성과를 냈다는 사실 아까 보고를 받으셨습니다. 다만 이제 공공기관에 어떻게 그걸 확산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요. 미흡했습니다. 사실 그럴 겨를이 별로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올해부터는 그러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하면 직장생활 지금 119 쪽하고 아까 오진호 운영위원 상의를 했고요. 공공기관에 좀 특화된 아까 발표도 있었습니다만 성공 사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굉장히 뭐 사고를 쳐가지고 했다 이거보다도 그게 아니라 정말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는 것 자체가 가장 바람직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사례들, 모범적인 사례들을 발굴하고 그것을 자료집화해서 공공기관 노사에게 전달할 수 있다 한다면 뭐 인사팀이랄지 이런 데서 그 자료집을 통해서 미리 어떤 직장갑질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좀 얻을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사실은 그 사업을 이미 119 쪽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중에 그 자료집이 나올 거다. 제가 이제 배포를 해드릴 테니까 좀 소중하게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중복사업 말씀해 주신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실제로 그런 지적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컨대 뭐 여기도 저기도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이제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를 많이 고민했고 1차적으로는 파트너 사업, MPO 파트너 사업이죠. 특히 공공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파트너 사업을 선정하는 공모 프로세스에서 정말 엄정하고 공정하고 촘촘하게 말하면 다른 데 비교해보고 다른 데도 간 거 아닌가? 중복되는 거 아닌가? 또는 정부에서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것들을 쭉 좀 걸러내는 그런 것들을 지금보다 훨씬 더 촘촘하고 좀 엄격하게 하는 그 방식이 가장 효과적이겠다 하는 판단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까다롭다고 해야 하나요?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켜야 한다고 그런 방식으로 올해부터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네, 다음 한전 KDN 박종섭 위원장님 질의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한전 KDN 노동자의 박종섭입니다. 오늘 보고대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볼 때는 재단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추가 출연이 필요해 보입니다. 재단에서는 향후 계획이나 현재 실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KDN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런 질문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사실은 그러니까 속사정이라 말씀드리면 이사님 아까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이 집행부의 숙제가 재단의 지속 가능성을 확증하는 겁니다. 재단 법인은 돈이 핵심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원 자산을 말하면 이제 저희가 이제 조금씩 써먹는 그런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지산을 할 것인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이렇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지속 가능한 출연이 되려면 재단 자체에 대해서 1차 출연을 하셨던 공공기관 노사가 저 재단 더 키워볼 필요가 있다. 더 키우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 대한민국에도 심지어 도움이 될 거다 하는 확신을 갖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그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걸 재단은 좀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런 과정에 관련 사업들을 해야 한다는 것을 기본 자세로 해서 구체적인 방법에 관해서는 아무래도 전체 노동자들 공공연 전체 노동자를 대표하는 양대 노총 공대회하고 긴밀하게 상의하고 협의하고 사업을 기획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논의를 현재 진행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부차적으로는 사실 저희가 한 6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것도 잘 운용을 하면 코로나 때 이제 말하면 이제 이자가 굉장히 낮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산 운용을 최대화, 안정성이 있으면서도 하게 되면 조금 더 경상 운용비 정도는 제가 확보할 수 있다 하는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건 이제 좀 민망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집행위원 입장에서 본다면 아까 서울교통사에서 사회공헌기금 22억 6천 하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면 지정기부금입니다. 그러니까 22억 6천을 어디에 써주세요. 재단과 기부자가. 그러니까 재단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은 이제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재단 돈이 아닌 것이죠. 하긴 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정 기부금 받을 때 일정한 정도 제가 협의를 해서 재단의 수익으로 목적 사업으로 돌리는 그런 프로세스를 거치고 있습니다. 사회공헌 사업을 적극적으로 저희고 그러니까 노조 입장에서 본다면은 굉장히 짜증나는 그런 이제 전사가 있는 사업임을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완전히 노동자의 어떤 그 헤게모니를 가지고 새롭게 기획할 수 있다면 다른 의미로 쓸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창조적인 그 기획을 사회공헌 사업에서 노조와 재단이 어떤 그 공동 콜라보를 통해서 새롭게 기획해서 그로부터 뭔가가 좀 나올 수 있는 이런 정도의 방안들을 현재 추진하고 있거나 검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한국철도공사 김명환 집행위원님 질의 시간 갖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철도공사 노삼역 차장을 맡고 있는 김명환입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상생연대 집행위원회를 참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질문을 할 사람이 아니라 질문을 받아야 할 건데 죄송합니다. 하지만 처음에 집행위원으로 참석하면서 우리 공사 구성원들한테 약속을 했어요. 제가 한 오늘 네 번째 참석인데 참석할 때마다 다음 날 가서 우리 내부에 익명의 게시판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저희가 갔다 와서 어떤 걸 보고 들었고 어떤 걸 했다는 것들을 계속 구성원들한테 보고를 하고 있는데 내일도 가서 좀 보고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집행위원이면서도 한 가지는 꼭 질문을 좀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거는 우리 정관에 보면은 일자리 창출이 있거든요. 아까 제가 또 집행위원으로서 여러 가지 학습도 하고 오늘 영상도 보고 집행위원장님 말씀도 들었는데 어쨌든 정관에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 사업도 있는데 현재 공공상생연대 기금의 여건상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건지에 대한
위원장님이 좀 3년 동안 해오셨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뭐 견해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아이고, 그 굉장히 어려운. 아까 이사장님 다 소개했습니다만 재단 사무국 실무 역량 직원이죠, 6명입니다. 아까 사업들 사실 되게 많습니다. 예. 현재 역량상 실제로 저희가 직접 일자리 사업을 만들기 위한 기획을 하고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돈도 부족하고 집행 역량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은 저희가 이제 파트너 방식을 통해서 우리의 뜻과 그다음에 상대방의 어떤 집행력이 결합되는 그런 방식으로 추진해 왔기 때문에 철도공사의 어떤 제안은 저희가 질문 받았으니까 소진 검토를 해서 진짜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딱 부러지게 답변 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다음으로 한국전력공사 강민석 부장님 질의 시간 갖겠습니다. 네, 한국전력공사 강민석 부장입니다. 저희 한국전력은요, 지금 여기 참석하신 그 최초 노조위원장이 최초 발의를 해서 저희 이제 직원들이 이제 자발적 기부로 약 200억 이상 출연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이제 사측에서도 뭔가 좀 고민을 좀 더 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실무진으로서 질의이자 요청사항이 하나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렇게 듣다 보니 아까 이수 이사장님도 이 상생이라는 단어를 과연 쓸 수 있을지 참 고민이다라는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저 오늘 듣다 보니까 그 서울교통공사 그 김대현 위원장님께서도 이 상생이라는 단어가 아직은 그 사측이 꺼리는 것 같다, 사회공헌 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이 상생이라는 단어가 정말 사측으로서는 매우 낯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단이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가주는 것에 대해서는 항상 이제 응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부탁이 있다면, 또 질의와 부탁이 있다면, 저희가 실무진으로서 작년에 연구 사업 분야에서 상생연대 포럼이 총 5회 있었는데요. 그게 저희 실무자한테는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이 사회적 가치 또는 상생연대라는 그런 내용을 굉장히 접하기 어려웠는데 그런 포럼에서 저희 실무진들이 많이 도움이 됐는데 부탁사항은 이런 포럼이 조금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고요. 요청사항은 각 공공기관에 이 실무자들이 조금 더 좀 참석할 수 있는 방안들을 조금 더 어떻게 좀 구상하고 있거나 좀 더 계획하고 계신 건 없는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강민석 부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초창기부터 정말 재단 사업에 전력공사를 대표해서 실무진으로 열심히 참여해 주셨고요. 작년에 공공상생연대 포럼의 초점은 노동이사제를 포함한 참여를 말하면 이제 노동조합과 사측에서 특히 노동조합의 관점이죠. 어떻게 확산시킬 것이냐 하는 것을 전문가들의 어떤 걸로 해서 많이 이제 공개 포럼을 운영하면서 그 결과를 모아서 올해 책으로 출간할 겁니다.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단이 공공기관에 쓰임새가 있어야 한다 하는 거고요. 아까 부탁 말씀드린 것과 관련해서는 작년에 성과가 있었습니다만 이걸 조금 더 좀 확산, 정세와 연동해서, 예를 들어서 기획재정부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공공기관 다 알잖아요. 노사 단에서. 그래서 기획재정부와 공공기관 정책을 이런 식으로 좀 방향을 잡아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것들에 관한 좀 전문적인 이론과 연구를 하실 수 있는 분들과 함께 현재 2021년도 공공상생연대 포럼을 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방식 중에 하나로 거기서 이제 뭔가 내용을 좀 만들어서 10월 정도에 대규모 공개 토론회를 재단과 양대로총 공대위가 이렇게 공동으로 해서 할 생각을 현재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차기 정부가 5년 동안 공공기관은 이렇게 운영해야 한다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만들어서 전문가와 함께 우리 공공기관 직원들, 노동자과 함께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참여의 기회들을 현재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마무리하면서요, 재단 이사장님의 마무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하다 보니까 또 이제 가신 분도 좀 있으시네요. 저희가 사실 이 행사는 두 번째입니다. 지난해는 온라인 때문에 서면으로 대신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공공상생연대라 하면서 출발이 아까 다 이미 소개가 된 것처럼 이제 공공기관 노사 또 노동조합들이 앞장서고 공공 노사 임직원분들이 출연하여서 저희들이 이렇게 탄생이 되고 또 우리 사회의 좀 공공성과 상생연대로 이제 변화시켜가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이제 거듭드리게 되는데요. 하나 이 말씀을 드린 게 이 공공자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짜여진 프로그램에 이제 맞춰서 좀 더 이렇게 좀 평편하게 마주 앉아가지고 좀 충분히 의사를 같이 모으고 나누기보다도 짜여진 시간으로 그냥 달리는 것으로 그냥 프로그램이 끝나는 느낌을 자주 받아가지고요. 오늘도 그러다 보니까 아무튼 끝나는 시간이 이미 됐는데 그 이사장으로서는 아무튼 저희들이 이만큼 애쓰고 그러니까 그 소중한 뜻을 소중한 기금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우리 사회의 따뜻한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나름대로 하나하나씩 진척을 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보고대가 이제 일방향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한편으로 여기 계신 분들한테 좀 많은 듣는 자리에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속으로 생각은 있는데 또 이제 이 짜여진 프로그램 때문에 결국은 이제 마치고 제가 크로징하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네요. 하지만은 앞서 집행위원장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1기 3년은 이 틀을 갖추고 이 재단의 형체나 나중 사업의 어떤 좀 윤곽을 잡는 데 썼다 한다면은 2기 올해서부터는 출연을 하셨던 도너들, 출연자들하고 출연 기관 노사하고 그리고 새롭게 출연할 수 있는 분들을 저희들이 공공기관이 아무래도 저희가 시작서부터 현재까지 큰 기반이 되는 만큼 두루 다니기도 하고 다양한 소통의 기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하면서 오늘은 소통보다는 좀 보고에 급급했다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브랜드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공공기관이 출연한 만큼 공공기관에 맞춤형의 사업을 한다든가 그리고 사회 상생연대로 우리가 좀 더 꽃피울 수 있거나 그것이 정관의 여러 목적으로 언급됐던 일자리 등등이 그 안에 어떻게 담길지 이미 이제 고민하고 있는 내용 등인데 그런 얘기를 풀고 토론하게 하는 형태의 오늘 자리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자리는 저희가 다시 이 보고대화가 아닌 또 소통하는 그런 방식을 찾아서 찾아뵙거나 아니면 의견을 모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자리는 우리가 여기 이미 소개했던 임원분들, 노동이사분들하고도 같이 고민하고 같이 토론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집행위원들끼리 또 그런 방안들을 찾는다고 애를 쓰고 하는 그런 수준으로 되었는데 그걸 좀 넘어서서 여기 출연하셨던 많은 기관의 현장의 분들이 저희 이 재단을 좀 이해하고 한편으로는 재단한테 많은 하나의 주문과 또 요구와 또 저희가 비판받을 부분이 있다 한다면 다양하게 의견을 듣는 그런 식의 이후의 또 과정을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 몇 사람만 마이크 쥐고 저희들이 이렇게 한다라는 그냥 발표와 소개로 시간이 다 된 것 같아가지고요. 좀 그런 점에 아쉬움은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소통을 기약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같이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